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하면서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그런 대로 넘어갔는데, 자, 어제 밤사이 중국 정부가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 군대를 홍콩에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 오늘 홍콩 증시가 급락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동아시아권 증시가 전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낙폭이 홍콩과 한국 모두 제법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홍콩과 한국 왜 증시가 똑같이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홍콩 인권법 관련해서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홍콩 증시와 한국 증시의 커플링 좀 넓은 범위에서 오늘 증시 토크를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지금 시장의 중요한 핵심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은 또다시 오림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추수감사절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하였죠. 자, 이거는 이제 예상보다 빨리 전격적으로 서명을 한 것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인권법 서명하고 추수감사절 휴일을 골프도 치시면서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권 증시는 심상치가 않죠. 생각해보면 중국이 이번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될 때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었는데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을 서명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세졌습니다. 어제 밤사이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가 홍콩에 군대를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 매우 강한 언급이죠. 자, 그 언급이 나온 뒤로 홍콩 증시, 한국 증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입이 좀 떨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분위기가 또다시 미중 무역 협상이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홍콩 문제와 미중 무역 협상은 별개이기 때문에 분위기만 흉흉하지 잘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고, 또 미국 쪽에서는 협상까지 단 몇 밀리미터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거센 반응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이게 또다시 살아있는 변수로 등장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홍콩 증시와 한국 증시 너무나도 똑같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홍콩 증시는 2%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증시도 장 초반에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듯 했는데 점점 낙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차트는 왼쪽이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오른쪽이 홍콩 항생지수인데요. 자, 두 증시 모두 다른 아시아권 증시, 대만이나 일본 증시보다도 더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홍콩에 비해서는 덜 빠졌지만 홍콩 증시의 낙폭에 거의 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을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커플링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생각해보면 홍콩 증시와 한국 증시 이번만 커플링 돼서 나타나는 흐름은 아닙니다. 거의 2000년대 들어서는요, 홍콩 증시와 한국 증시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한 가지 장난을 쳐도 우리 시청자님들 순간 속아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상에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띄웠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종합주가지수 차트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홍콩 항생입니다. 한국 증시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 종합주가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너무 똑같죠? 자,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 홍콩 증시와 한국 증시의 흐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오늘 홍콩 증시와 한국 증시가 급락하는 이유 중 하나를 일단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콩 증시와 한국 증시가 오랜 기간 커플링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제가 장난친 대로 홍콩 항생지수 딱 띄워드렸는데 왠지 종합주가지수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순간 그런 것 같네 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두 증시가 매우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홍콩 항생지수 오렌지색,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회색 선인데요. 보시게 되면 거의 똑같이 움직였죠. 자, 이것을 직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상관계수를 뽑아보면 더욱 그럽니다. 자, 2000년부터 해서 2019년 현재까지 월간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6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2010년대 이후, 지금 제가 빨간색 선으로 구분을 지어 놓고 있는데요. 자, 이 이후에 보시게 되면요, 너무 똑같죠. 예, 상관계수도 매우 똑같습니다. 0.72까지 높아집니다. 커플링 자체가 매우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홍콩 증시와 한국 증시가 어떤 이슈가 있어서 급등, 급락이 나올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가의 결과적인 측면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홍콩과 한국 간의 높은 무역 관계와 그리고 두 지역, 한국과 홍콩, 이 두 지역이 모두 중국의 의존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증시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자,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주요 국가별 올해 10월까지 무역수지 흑자 규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역수지 흑자 순으로 쭈루룩 나열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의외의 장소가, 의외의 지역이 1등으로 있습니다. 홍콩입니다. 자, 무역수지 253억 5천만 달러. 중국이 사실은 작년에는 1위였습니다. 근데 일단 10월까지는 2위예요. 이게 홍콩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흑자를 우리나라가 홍콩에서 거두고 있는 것이죠. 매우 의외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홍콩 하면 떠오르는 것은 옛날 80년대, 90년대 홍콩 영화가 떠오르는데 이게 무역수지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흑자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홍콩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홍콩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입 중 40%가 중국에서 유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무역전쟁 과정에서 홍콩을 무역전쟁 회피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나 중국 경제나 모두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졌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절대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화면상에 올해 10월까지의 무역 흑자를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99억 9천만 달러지만 중국에서는 228억 5천만 달러, 2배가 넘는 무역 흑자를 중국에서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무역 관계에서 홍콩은 지정학적으로도 워낙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크고 결과적으로 증시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번 무역전쟁 이슈에서 동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또다시 오리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콩 인권법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예, 미중 무역 합의가 난항으로 들어간 것은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예, 조금 어려운 고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부담인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가을 이후부터 해서 증시의 상승 원동력이 미중 무역 합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 부분에서 생겼다 한다면 일정 부분 시장의 되돌림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자, 다만 극단적인 비관은 경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무역 합의가 1단계 무역 합의잖아요. 저게 완전히 결렬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결렬될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중국이 무역 전쟁의 회피 통로로 홍콩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중국이 홍콩에 군을 투입해서 강경하게 또는 극단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미국이 홍콩에 대한 선진국 지위를 박탈하면서 여러가지 수출상 불이익을 주고 결국은 중국의 무역전쟁 회피 통로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지방은행 파산, 뱅크런 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무역전쟁에 의한 영향입니다. 서서히 피로가 경제에 미치면서 균열이 가는 모습이 중국 지방은행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입장에서도 아주 강하게 나가기는 힘들고,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국방부, 뭐 중국 외교부에서 강한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상무부 쪽에서는 아직 코멘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무역 합의의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동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과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증시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될 수 있습니다. 잘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다면 미중 무역 합의가 그래도 다시 진행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12월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 다녀오신 다음에 갑자기 강경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좀 이제 시장의 피로도를 줄 수가 있죠. 좀 마음이 무겁네요. 오늘 11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거 뭐 깔끔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조금 아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다시 살아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난항, 이 부분은 일단 지켜보면서 12월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냥 꾹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면서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칼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칼럼 글로 쭉 정리를 놓고 그것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칼럼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칼럼 링크는 제가 영상 상세 보기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 12월 첫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